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열린토크 콘서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열린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상담사 이은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학생생활 상담센터에서 정신건강 전문의 선생님을 초청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 정신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궁금증을 모두 해소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위해서 일단은 김재석 소장님께서 저희 함께 해주셨습니다. 귀한 선생님 모시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학생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귀한 선생님 보내주신 것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학생생활상담센터 소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재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같이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오늘 게스트이신 전문의 선생님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모신 선생님은 임원석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정식으로 메디컬 닥터신 거죠.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행복주는 의원 병원 이름이고요. 평택에 있습니다. 참 모시기 귀한 분 참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또 이후에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본인 소개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분 보내주셨어요. 네, 환영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정신과 전문의 임원석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너무나 든든하게 정신건강 전문의 선생님과 저희 상담학과 교수님이신 소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소장님, 오늘 저희가 어떤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오늘은 특별히 아무래도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은 학생들이죠. 학생들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무엇이 도움이 될까, 이것을 주제로 나누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비록 이제 끝 부분이긴 하지만 여전히 영향력 가운데 있고,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간이 2년 반년여 가면서 우리 마음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대학생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가운데 공부하느라 참 수고가 많고, 이렇게 저렇게 정부 영향 정책에 따라서 또 순발력 있게 대응해 가면서 참 수고가 많아요. 동시에 그 뜻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울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잘 이룰까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수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기가 참 어렵기도 하고, 마침 오늘 선생님께서 이런 부분에 정말 딱 맞는 정말 전문의 보내주셔서 너무나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아마 학생들에게 틀림없이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주제 초점을 조금 맞추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라는 게 저희에게 어떤 신체적인 위협으로 와닿기도 하지만, 또 그보다도 이제 나가지 못하는 고립감과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허탈감, 우울감 같은 것들이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선생님께서는 좀 평소에 환자들을 만날 때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시는 편일까요? 네, 코로나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자가격리죠. 많이들 이제 자가격리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몸을 자가격리하면서 감정들도 자가격리하고, 그래서 격리를 한 상태로 좀 이제 오랜 기간 지내다 보니까 일종의 그쪽에 좀 적응해버린 과정이 있었어요. 네, 제가 보기엔 좀 적응해버린 과정이 있었고, 근데 이제 사람의 이제 본성이 이제 어울림이잖아요. 이제 어울림인데 자가격리를 한 상태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도 자가격리가 되었는데 본성은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거기서 뭔가 이제 괴리가 오고 불일치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응을 하다 보면, 사람이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는 것도 있고, 오히려 집에 있는 게 편하고,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데 마음은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사람은 안 만나는데 마음의 욕구는 있으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스마트폰으로 이제 SNS를 하죠. 그거를 일방향으로
그러니까 자기 삶을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해서 이제 일방향으로 올리는 쪽에 더 익숙해지고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도 이제 뭔가 그 프로필을 관리하는데 프로필 사진은 바꾸고 관리하고 하는데 정작 사람들이 말을 걸면 별로 응답하고 싶지 않아요.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지만 거기에 다이렉트 메시지가 오면 그건 별로 응답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런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약간 이제 소강 상태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자신이 없어질 것 같아요. 대학생들도 비대면 수업에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사람들 많은 강의실에 들어가는 게 답답하고 실제로 이제 약간의 이제 불안 증상이 좀 있는 학생들은 이제 강의실에 이제 가득 찬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이제 숨이 답답하다는 얘기들 많이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일상생활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몸은 적응해 있고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그 차이에서 오는 감정적인 약간의 혼란, 정서적인 혼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대인관계에 대해서 특히나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살짝 찔렸던 게 뭐 인스타나 그런 카톡 프로필 같은 거에는 내가 잘 지내고 있다, 나 요즘 되게 행복하다 그런 거를 되게 티를 내고 싶은데 막상 또 친구들한테 너 어떻게 지내? 언제 볼까? 라고 하면은 아 뭐 코로나 때문에 나중에 보자 라고 하면서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다들 일로 만나는 상황이 좀 굳이 하면서 약간 발을 빼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스럽거나 이제 하게 되면 약간 이제 자책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정체돼 있거나 혹은 도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막 침투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제 사람이 이제 건강한 사람도 이제 어떤 한 일정한 공간에 한 일주일만 물론 음식도 주고 TV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좋은 환경으로 갖다 놓고 그 안에다가 일단 이제 머무르게만 한다면 강제로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우울감이 올 수 있거든요.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외부 활동이 없고 혼자 이제 자책하고 이제 생각의 늪에 빠지는 것 같이 일종의 생각 되씹기인데 소가 이제 풀 되씹는 것처럼 계속 되씹어요. 그러면서 되씹을 때 이제 좋은 기억을 갖고 되씹으면 좋은데 보통 좀 안 좋았던 기억이나 좀 억울했던 기억이나 서운했던 기억 그걸 갖고 되씹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의 이 우울감 그것들이 점점 뭔가 높아지는 것 같고 이제 그걸 좀 감당하기 힘들어지면은 주변 도움을 주로 받긴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 오시죠. 도와주시는 환자분들 가운데 학생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 학생의 경우에 그 우울에서 오는 원인이랄까 특별히 학생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나 원인이나 증상 이런 것이 있을까요? 특별히 대학생이라고 해서 어떤 큰 특성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 가족이 한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잖아요. 예. 거기서 사소한 말 실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켜서 상처를 주고받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학생들은 보통 막내잖아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본인이 해소하기는 어렵고 스트레스를 주로 받는 입장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디다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죠. 그런데 뭐 예전 같으면 친구들을 만나서 놀러 가거나 뭐 밥을 먹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지금 학생들이 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안이나 우울을 느끼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나름의 해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학생들한테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우울 불안은 보통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두 증상이 보통 섞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새 우리의 우울증의 특징은 뭐냐면 분노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울해지면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거나 감정의 변화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기분이 이제 뭐 바닥까지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훅 떨어지는 느낌을 받고 또 괜찮았다. 또 훅 떨어졌다. 괜찮았다. 이제 문제는 이제 훅 떨어질 때가 문제인데 이제 이 변화의 폭은 개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개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심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이 심하게 떨어진 이 상태에서 자살 사고를 느낀다든가 그리고 자살 시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우울감이 이제 짜증으로 폭발하는 경우들이 혹시 학생 여러분들께서 내가 분노 조절 장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본인의 감정 상태가 변화가 심하구나.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변동이 있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건 좀 다른 문제고 기분이 괜찮다가 갑자기 훅 떨어졌다가 괜찮다가 훅 떨어졌다가 이걸 좀 반복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분노감을 많이 느끼고 주변 예민해지니까 이제 주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예민하고 짜증스럽게 반응하는 거죠. 뭐 가령 이런 거예요. 뭐 어떤 거냐면 누구야 뭐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그냥 밥 먹었으면 먹었고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고 대답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제 대답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왜 내가 밥도 못 먹고 다니는 것 같아? 이렇게 반응돼요. 뭔가 예민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말을 붙일까요? 안 붙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본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의 마음은 연결하고 싶은데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되죠. 대화 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이제 기분 변화가 좀 심한 것 같다. 그거는 우울증일 가능성이 꽤 있다. 그리고 이제 우울하면 제가 아까 이제 불안감이 같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기분 상태가 변화가 오면서 약간 안절부절 못하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뭔가를 잘 못해요. 집중이 안 되니까. 책을 읽어도 책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내용이 계속 똑같은 데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울 불안이 이제 이렇게 같이 합해져서 오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증상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이 혹시 좀 이렇게 꽤 있는 것 같다 나한테도 그러면 이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아요. 정신과에 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누구든 느낄 수가 있는데 뭐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느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신과 병원들이 이제 의원들이 많이 생겼는데 요새 뭐 트렌드라고 하면 트렌드고 일반 직장인들, 학생들, 주부들 뭐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신과 그 병원에 가면 무서운 환자들이 있고 딱딱한 분위기에 가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가보면 그냥 일반 병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한번 확인해보고 싶잖아요. 물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에도 있고 뭐 여기 이렇게 학생 상담 센터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내 증상이 조금 심각한 듯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면 한번 이제 내 상태를 확인하러 물어보러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학생분들도 이제 충분히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예,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진료받을 수 있고 본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정신과 무섭지 않고요. 무서운 곳이 아니고요. 예, 와 보시면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일반 사람들이 진료받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요새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일생 동안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가고, 다른 쪽에서는 아무래도 처방해서 주신 그 약에 대한 부담, 특별히 뭐 잘못된 지식에 의한 그런 좀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마침 의사 선생님이시기도 하시니까 그런 약에 대한 것도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약은 안 쓰면 제일 좋겠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초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꽤 눈에 많이 보여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이제 왔다. 그 정도가 되면 단순히 우울한 분에게 힘내라. 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그게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영혼 없는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어느 정도 중등도, 중간 정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거를 이제 말합니다. 그 정도 수준을 왔다. 그러면 이제 약을 조금 소량, 처음부터 많이 쓰는 거 아니고요. 소량을 써서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그 사람이 잠이라도 좀 잘 자고, 낮에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면 그거라도 좀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정신과 약을 썼다가 못 끊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증상이 좋아지면 약은 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소량부터 시작해서 약을 조금씩 이제 더 쓸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분명히 줄일 수가 있고, 약은 목발과 같다고 이제 얘기해요. 내 다리가 나을 때까지, 내가 제대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목발을 짚고 내 다리가 다 나으면 목발 뛰겠죠. 약이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지금 내가 약의 도움을 받지만 내가 다 나으면 목발을 뛰듯이 약도 줄여서 끊으면 됩니다. 약 먹는 건 뭐 두려울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큰 이득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약을 오래 먹으면 안 좋다는 뭐 어떤 일종의 모해랄 그런 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문제는 내가 좋아졌다고 느낀 시점이 완벽하게 회복된 시점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시멘트도 이제 발라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잘 발라놨지만 이게 콕 찍으면 들어가잖아요. 다 붙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증상이 좋아졌다고 느끼지만 다 붙지 않은 상태의 가능성이 있다. 이제 약을 좀 유지하다가 서서히 줄이는 게 좋고, 뭐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증상이 진짜 좋아졌다 느꼈을 때 3개월 정도는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대학생들은 특히나 건강하기 때문에 약이 이제 줄어가도 잘 버티고 먹었다가 끊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한테 의료진 병원에 가도록 권하는데, 말씀해 주신 그 두 가지가 큰 부담인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는 그 부담 자체도 있고, 또 하나는 약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근데 오늘 이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듣고 학생들의 경우에 보다 더 병원에 부담을 많이 줄이고 병원에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해주신 말씀 중에 이제 약은 목발과 같다라는 게 정말 인상 깊는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뭐 열이 펄펄 난다 하면 당연히 해야지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다, 내가 너무 불안하다, 우울하다 하면은 사실 그래도 약까지는 아니지, 내가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지, 이상이 있지는 않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생님께서 콕 짚어서 그런 건 아니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한번 이렇게 좀 용기 내서 와보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위하는 길이다라는 걸 알려주신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에요. 실제로 학생들
좀 이렇게 의료기관에 권하면 내가 그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 오히려 부담 많이 가지게 되는 건데 오늘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친근하게 잘 설명도 해주시고 또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셔가지고 학생들이 마음의 부담이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선생님 모셔서 마음에 좀 큰 갈증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요약적으로 핵심적으로 잘 말씀해 주셔서 크게 유익한 시간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 선생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 천안 지역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역에 이런 분이 계신 것이 또 큰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도 한데 학생들이 보다 더 아마 구체적으로 방문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위치라든가 병원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이제 평택에 개원해서 있고요. 이름은 행복주는 의원입니다. 천안에도 있습니다. 천안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근데 네이버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평택 행복주는 의원에서 저 이제 근무하고 있고요. 예, 뭐 혹시라도 오시면 제가 이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신건강 전문의 선생님과 또 저희 소장님, 교수님까지 함께 해서 이렇게 정신건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나 조금 뭔가 우울한데? 불안한데? 하시면은 너무 힘들어 하시지만 마시고 저희 이제 병원을 찾아보거나 혹은 저희 학교에 이제 학생생활 상담복지센터 찾아서 이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영상은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